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의 배준호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최근에 여러 가지 핫한 트렌드 이슈인데요.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에 어떤 형태의 이제 보안이 필요한지 시큐리티 패브릭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금융보안원이나 전 세계 블록체인 인프라 담당자들이 고민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이제 오픈소스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인프라들이 대부분 오픈소스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오픈소스 플랫폼이 갖고 있는 원래 내추럴한 특징이죠. 취약점을 갖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어떻게 침투가 되는지, 블록체인을 하더라도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악성 코드, 멀웨어가 침투되는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침투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서버판 보호를 위해서 포티넷이 내놓은 ADC,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와 샌드박스, 포티 샌드박스 장비가 어떻게 연동을 하여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제 웨비나 세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포티넷의 이제 내부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포티넷이 뭐 100% 커미트먼트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 좀 디스클레이머 주의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트로로 전 세계 이제 블록체인, 현재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각종 액티비티가 활발한, 전 세계에서 활발한 지역을 좀 보면 사실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에 이제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비트코인을 하시나 봐요. 보시면 미주 대륙, 특히 서부와 동부 쪽, 그다음에 유럽 대륙, EU로 대표되고 있는 유럽 대륙,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뉴질랜드로 많이 이제 휴양을 가셔서 하시는지 몰라도 뉴질랜드, 호주 쪽에 의외로 좀 많은 비트코인 액티비티 노드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 세계 트렌드 사이에 어떤 형태로 이제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서로 통신하는지를 잠깐 보시면요. 이거는 PwC에서 이제 내놓은 PwC에서 이제 발간한 책 내용 중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 이건 사실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를 치시면 사실 많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티넷 제 웨비나 세션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고 블록체인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플로우로 프로토콜을 서로 교환하고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송수신하는 과정으로 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의 노드는 알고 계시다시피 P2P 네트워크 노드에 접속이 돼야 되죠. P2P에 접속이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P2P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자기 블록체인 노드를 어드버타이즈먼트 해주는 액티비티를 실행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대편, 그러니까 그 P2P에 접속하고 밸리데이션이 된 노드들은 서로 블록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뭐 화폐나 가상화폐나 또는 가상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표되는 내용들을 주고받습니다. 송수신하죠. 밸리데이트 된 블록은 기존에 있었던 블록에 추가가 돼서 하단 쪽에 있습니다. 자료의 하단에 보시면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새로운 블록이 추가돼서 각 블록체인 노드에 전부 다 이제 싱크가 되는 동작으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동작하게 만든 게 블록체인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웨비나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블록체인에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효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이제 가상화폐 경제 가지고 많은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블록체인을 구동하고 있는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대부분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소스 뒷부분에 설명을 다시 드리지만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대부분 유분투나 리눅스 서버,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구축을 하십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통과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를 통과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서버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입장에서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월렛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블록체인 실제 커뮤니케이션 노드 간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약간 다른 입장에서 OSI 7레이어 입장에서 블록체인 한번 보자라는 이제 개요 슬라이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인데요. 인터넷, 저희가 항시 쓰고 있는 인터넷 통신 세계에서 블록체인,
노드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전에 각 블록체인 노드들은 구동이 돼야 되죠. 구동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서버 파워 키고 OS 구동하고 OS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SI, TCP, IP 통신이 열리게 됩니다. 각 노드 간에. 그러면 저희가 뭐 많은 학교에서 그다음에 또는 이제 전산 과목에서 배웠다 싶으시피 OSI 7레이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IP 통신을 하려면 OSI 7레이어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오버레이 네트워크하고 블록체인 메시지 교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그 프로그램 구동을 통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블록체인 노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메시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블록체인 노드를 어드버타이즈 하게 되면 해당하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데이터는 좀 전에 뭐 애니메이션 처리가 됐지만 OSI 7레이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TCP/IP 통신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블록체인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결국 블록들이죠. 블록들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통해서 각 헤더, 어플리케이션 헤더들이 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세션 레이어, 특히 SSL이나 TCP 오버 SSL 레이어를 통화하면 암호화되죠. 인크립션 되죠. 인크립션 데이터들이 OSI 7레이어를 거쳐서 끝에는 이제 케이블이죠. 저 광통신이든 뭐 UTP 통신이든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P2P 네트워크로 어드버타이즈를 시작합니다. 브로드캐스트라고 표현이 되는 P2P 네트워크에 통과되면 상대편 노드에서는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상대편 노드에서는 거꾸로 역통신으로 헤더가 벗겨지기 시작하죠. 하나씩 피지컬 레이어. 지금 화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패킷을 이제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이제 패킷 수집기 가지고 패킷 분석기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얘긴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헤더라고 보입니다. 와이어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파서로. 그런 패킷 통신이 발생을 하고 아까 블록체인 데이터 부분이 있죠. 그 데이터가 실제 맞은편 노드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송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OSI 7레이어를 마찬가지로 거치면서 헤더가 벗겨집니다. OSI 7레이어 헤더가 벗겨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블록 데이터가 상대편 노드에 전달이 되면서 밸리데이션 체크 과정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으로 모두 all OK가 떨어지면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서로 양자 간의 노드가 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각종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각종 이제 제조사, 솔루션 업체들이 얘기하는 화려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지금부터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은 뭐 지금 보신 것처럼 OSI 7레이어 바탕으로 블록체인 노드 구성하고 있는 노드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각종 블록을 이제 수신하는 통신 과정을 거쳐야지만 형성이 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대로 된 블록, 밸리데이션 체크 아닌 것들은 드롭시키거나 폐기시키거나 각종 이제 보안,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블록체인 노드를 구성하는 게 실제 물리적으로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그 밑에 구성하고 있는 각종 OSI 7레이어들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서버 또는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는 유분투 가상 머신입니다. VM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지금 이제 상단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비트코인 코어,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각종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은 모두 유분투 OS가 필요합니다. 또는 윈도우즈 위에 가상 뭐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나 버추얼 박스 같은 가상 소프트웨어 위에 다시 유분투를 구동해야지만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러한 대규모 특정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이상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사이징, 디플로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왼쪽부터 봤을 때 블록체인 노드, 좀 전에 이제 OSI 7레이어 바탕으로 설명드렸던 블록체인 노드들이 DNS 통신을 통해서 특정 서비스 사업자, 블록체인 무슨 서비스를 만드신 사업자가 구축해놓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트래픽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TCP/IP 통신의 특징상 보신 것처럼 DNS 서비스, 블록체인.서비스. 뭐 korea.co.kr 대표 버추얼 IP가 있고요. 인터넷 라우팅,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각종 인터넷 서비스 있죠. 유튜브, 네이버, 다음과 같은 모든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동작하는 방식과 똑같이 데이터 센터 안쪽에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노드로 트래픽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그 유입하는 경로상에 보시면 라우터 있고 방화벽 있고 IPS 장비 있고 만약 웹 서비스로 블록체인을 구성하셨을 경우에는
웹 방화벽 WAF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웹 방화벽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에 내부 직원들, 그 다음에 R&D 팀, 그 다음에 개발자들을 위한 직원용 망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또 망분리 방화벽을 구축한 이후에 별도 파일럿 서비스용 블록체인 서버 인프라들이 쭉 디플로이 되는 구조를 갖고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자가 대부분 구축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런 형태를 대부분 이제 국내의 경우 이제 금융보안원이나 각종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제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요즘 신문지상에 보시는 것처럼 ISMS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라라는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서비스가 일단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통해서 금융거래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금융권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되죠. 그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비로 IPS 방화벽 웹 서비스를 위한 웹 방화벽이 가장 디플로이로 필요한 ISMS 수준에서의 필요한 보안 장비라고 지금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요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보안원이 2016년도에 이제 유럽 EU 조직에서 EU 산하의 ENIS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뭐 하는 조직이냐면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하실 때 최소한의 이런 보안 사항을 고려하셔야지만 안전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권고 가이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의 보안연구원 팀에서는 2017년도 8월 달에 본 ENIS에서 발간한 보안 가이드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고려사항 부분을 한글로 이제 발간을 했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보안 고려사항, 보안기술연구원 하시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도큐멘트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그 보고서 고려사항 안쪽에 보시면 한 약 19개, 20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트넷이 지금 오늘 웨비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보안 7번과 8번, 그 다음에 서비스 보안, 디도스 분산 공격, 그 다음에 멀웨어 악성 코드로 인한 디도스 공격에 블록체인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니 레이턴시나 각종 지연, 블록 간의 레이턴시에 굉장히 취약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게 포트넷이 어드레스하고자 하는 또는 터치하고자 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오픈소스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플랫폼이죠.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시면 서버가 필요하죠. OS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OS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오픈소스의 태생적인 취약점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제 송장이죠. 송장 부분에 어떻게 악성 또는 변조가 일어나는 걸 잡아낼 수 있느냐,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악성 코드가 삽입이 됐을 때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솔루션을 이제 오늘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웨비나의 이제 주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소스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뭐 이미 전문가 수준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플랫폼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많이 봤던 비트코인 채굴기들이 있죠. VJ 카드나 각종 비디오 카드로 개발된 비트코인 채굴기들은 마찬가지로 그 위에 펌웨어 OS가 있습니다. OS조차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라는 OS를 통해서 오픈소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기인데요. 이 OS의 취약점이 너무나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다 이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사이에 알려진 보고가 된 오픈소스, 비트코인 오픈소스의 OS의 취약점 부분입니다. 이 취약점을 패치하지 않으시면 이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이트 공격이나 각종 본넷, 그 다음에 각종 멀웨어 악성 코드에 영향을 받게 되고 심지어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지금 많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침해 사례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은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오픈소스의 취약점을 감지하고 패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응 정책과 방안, 솔루션, 보안 솔루션이 꼭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취약점을 방치했을 경우에 그 실시간 확대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웹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뒷부분에 이제 인터폴이 지난 2018년 1월 달에 보고한 사례도 있지만,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기존의 어떤 보안 사고보다도 더 빨리 전파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얼마나 이 블록체인 인프라가 오픈소스가 취약점이 있는지를 꼭 인지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는 오픈소스를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를 더블 체크해 보시는 이제 자료로 한번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난 포티넷 코리아가 계속 분기별 발간하고 있는 글로벌 위협 동향 보고서의 내용과 또 한 번씩 매핑해 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지표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블록체인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해킹이나 악성 코드 그다음에 변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OSI 7 레이어와 노드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구조를 보면 대부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오픈 OS 그다음에 오픈소스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결국 OS 레벨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취약점을 이용하면 이런 악성 코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가상화폐 모네로인가요? 그렇죠. 모네로죠. 모네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모네로 비트코인으로만 랜섬웨어 키를 반납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신종 랜섬웨어 악성 코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조차도 내부 해킹은 쉽지 않지만 OS 단위나 오픈 소스들을 제대로 패치나 관리하지 않으셨을 때 충분히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를 랜섬웨어로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실제 보여주고 있는 침해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포티넷은 블록체인에 참여한 이제 서버, 리눅스 서버, 대부분 리눅스 서버를 많이 구축하시죠. 유분투죠. 유분투, 그 다음에 블록체인 노드에 이제 트랜잭션을 발생하는 엔드포인트들, 뭐 스마트폰, PC, 각종 엔드포인트에 대한 취약점을 액티브하게 vulnerability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 고객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간단하게 포티넷 코리아 문의만 해주시면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포티넷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이제 각종 보안 그다음에 C 레벨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호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부분은 이제 실제 저희가 포티넷에 생산하는 차세대 방화벽에서 실제 어떻게 취약점 보시는 것처럼 CV 레코드 기반으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고 클릭하시면 그 취약점을 발간한 서트팀 서트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내용이 실제 발견이 됐고 이 부분이 인프라 중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토폴로지 매핑을 동시에 제공을 함으로써 포티넷 고객분들은 기존의 다른 경쟁사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경험하실 수 없으셨던 새로운 이제 보안 기능을 블록체인에 맞춰서 이제 구축하실 수 있는 많은 이제 좋은 기술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포티넷 고객분들도 이제 아직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국내에도. 그래서 본 웨비나를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시큐티 패브이라는 기능을 포티넷 장비에서 활성화시키셔서 이런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쓰신다면 과거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별도 구축하시던 시스템을 이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축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최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중요성. 이건 뭐냐면 이제 국내도 최근에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보안 장비라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많은 이제 수요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렌드로. 이건 뭐냐면 전 세계의 이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서로 보안 회사들 그다음에 전 세계의 운영 주체인 서트 팀들이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키사로 대표되고 있는 각종 CERT 팀에서 발견된 위협 정보, 그 다음에 시그네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유 시스템들이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한 축이고요. 포티넷은 여기에 더해서 포티가드의 AI, 그 다음에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이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블록체인의 새로운 제로데이 어택, 그 다음에 새로운 OS 취약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취약점 부분, 그 다음에 알려진 공격, 해킹, IPS 시그네처 패턴 분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셀프 스타디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조금 말이 어폐가 있긴 한데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하셔야 되지만 안 하시면 또 안 되지만 포티넷 같은 이런 고급 서비스, 고급 보안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꼭 포티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포티넷이 아니더라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피더를 제공하는 이런 고급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공격, 플랫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지표, 솔루션을 꼭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되시면
이러한 센터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건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제 저희 포티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로고 분석 장비입니다.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구동되고 있는 포티넷 장비에서의 로그를 받아서 그 로고가 어느 나라에서 송수신되는 threat, 위협인지, 이 발생된 위협이요. 그 다음에 그 위협의 그 취약점을 갖고 있는 엔드포인트가 누군지 왼쪽 하단에 또는 오른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지표를 보여줍니다. 실제 어느 직원이 어느 취약점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 엔드포인트를 지금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서 쓰고 있다. 막을 거냐 마실 거냐에 대한 알람을 띄워주는 이제 기능들이 종합 원대시보드 화면으로 제공이 되는 게 포티넷의 새로운 시큐리티 패브릭 솔루션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용을 잘 해주신다면 과거에 각각 포인트 솔루션을 따로따로 구매해서 또 SI 프로젝트를 통해서 SIM 같은 솔루션을 구축하시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빠른 서비스를 더 이제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포트넷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이 멀웨어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 공격을 통해서 신규 멀웨어가 얼마나 빨리 전 세계에 전파가 될 수 있는지, 그 블록체인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에 얼마나 빨리 멀웨어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인터폴에서 지난 1월 달에 발견한 신종 위협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자가 구축하실 때 데이터 센터에 이런 형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를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악성 코드, 멀웨어 작성자가 어떤 해킹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킬체인, 이메일 공격이든 뭐 지능형 위협 공격이든 각종 공격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서버, 한 노드에 신종 멀웨어 하나만 심더라도 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전부 다 동기화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격이 발견이 됐고, 이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IPS, 그다음에 웹방화벽, 그다음에 일반 방화벽 또는 차세대 방화벽, 알려진 시그네처 방식으로 구동되는 보안 장비는 이러한 패턴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베이전 테크놀로지 가지고 새로운 변종 가지고 공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샌드박스나 ATP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같이 구축 고려사항에 넣으셔야지만 새로운 떠오르는 블록체인 멀웨어 인프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실제 사례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서버만 감염시켜도 블록체인 노드 간의 P2P 네트워크, 아까 맨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구조로, 오히려 쉬워진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노드들은 어느 노드 간에 무슨 연결 상태가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통해서 공격이 가능해진 어플리케이션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인터폴에서조차도 이제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는 침해 사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존의 ISMS 수준의 보안 장비와 더불어서 ATP 공격, 그 다음에 변형된 악성 코드를 유입했을 때 잡아낼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같이 고민하셔야지만 좀 더 안전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앞쪽을 보시면 결국 블록체인 노드를 구성하는 서버 앞쪽에는 대부분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대규모 서비스, 왜냐하면 블록체인 서버 한 대당 사양 따라 다르겠지만 블록체인 서버 한 대당 수용할 수 있는 트래픽 용량이 있습니다. 뭐 세션 퍼 세컨드 또는 뭐 스루프와 같은 그런 서버들을 똑같은 형태로 로드 밸런싱 하기 위한 대부분 로드 밸런서를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구축하시죠. 근데 저희 포트넷의 이제 ADC 보안이 이네이블된 시큐어 ADC 장비는 단순 외부에서 업로드하려는 트래픽을 그냥 서버로 로드 밸런싱 하는 게 아니고요. 로드 밸런싱 하기 전에 샌드박스로 그 실행 파일들을 검사하기 위한 우회 디텍션 시스템 기술이 적용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상품이고요. 이 ADC를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 엔드포인트 노드가 또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컨텐츠를 샌드박스로 돌려서 샌드박스가 악성이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는 ADC 자체에서 업로드를 막습니다. 디텍션에서 시그네처 기반으로 막아서 이제 차단해버리는 이제 보안이 녹아져 있는 ADC 장비로 새로 이제 도입된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운영을 또 해보신다면 기존에 없었던, 기존에는 서버 따로 하시고 로드 밸런서 따로 사시고 또 IPS 따로 사시고 또 샌드박스 또 따로 사시고 이러한 포인트 솔루션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 이런 통합,
굉장히 심플리피케이션 돼 있죠. 간편화된 인프라 구조 가지고 운영도 간편돼 있고 보안 기술도 녹아져 있는 이런 솔루션으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베네핏을 포트넷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이제 블록체인 쪽 플랫폼이나 오픈 소스의 취약점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블록체인 상용 서비스들은 대부분 런치하기 전에 내부 테스트를 다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대부분 이제 개발팀이나 서비스 런치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보안 테스트 같은 거를 같이 하진 않으세요. 게다가 보안 테스트를 하려면 또 보안 장비 사셔서 구축하셔야 되고, 또 디플로이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이걸 또 어떻게 우리 어플리케이션과 맞춰야 될까라는 많은 또 고민을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서비스 런치가 급하니까요. 당장 내일 모레 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간 마감에 쫓기시다 보니까 많이 보안 시험을 외주를 주시거나 이제 많이 안 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포트넷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블록체인 서비스 특성상 대부분 가상화로 대부분 많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서비스 그 개발을. 그래서 포트넷은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플랫폼에 필요한 보안 펑크션들을 모두 가상머신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본 화면은 저도 이제 따로 블록체인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오른쪽 하단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 보시면 유분투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이제 하이퍼레저 올려서 이제 간단한 테스트망을 구축한 건데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포트넷이 말하는 내부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그다음에 샌드박스, IPS,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DC 로드 밸런스 보안 기능이 들어간 ADC 기능들을 전부 다 가상머신 형태로 프리 트라이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조차도 저는 이제 포트넷 직원이긴 하지만 저조차도 이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이 과연 안전할까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셋업, 랩 환경을 가상으로 다 구축할 수 있거든요. 프리 트라이얼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기간 중이든 아니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단계든 상용 런치 전 마지막 단계든 IMS 보안 수준에 맞게 한번 테스트, 우리 어플리케이션 잘 돼 있나 한번 침투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볼 때 이런 보안 펑크션들을 별도의 비용 안 들으시고도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오픈소스 취약점, 블록체인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취약점, 그 다음에 그 취약점들을 모두 사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포트넷의 가상머신 프리 트라이얼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 이용해 주신다면, 활용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블록체인 서비스 런치가 가능한 이제 상태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본 웨비나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최신 크립토 재킹 악성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모네로 등의 가상 통화 가치가 급등하고 투자 대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가상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 통화를 채굴하는 시도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최근 다른 사람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CPU 리소스를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하여 가상 통화를 채굴하는 크립토 재킹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재킹은 주로 이메일의 링크나 웹사이트 컨텐츠를 무단 변경하여 채굴 코드를 삽입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채굴 코드를 실행시킨 후 해커가 가상통화를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특정 악의적인 웹사이트를 접속하기만 해도 암호화폐 채굴 코드가 작동하는 드라이브 바이 크립토 재킹 방식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래 코인 하이브라는 업체가 웹에서도 간편하게 가상화폐 모네로를 채굴하기 위해 개발하여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광고를 대신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기술인데요. 크립토 재킹 사례들은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넷의 포트가드 팀이 분석한 크립토 재킹의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립토 재킹이 이용하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경우는 모두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스캠, 피싱 웹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리다이렉트 시키는 캐릭터 코드를 숫자로 인크립션하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컴퓨터 캐릭터 프로세싱과 같은 캐릭터 코드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하면요. 해당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특정 웹사이트로 리다이렉션 되는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텍스트 캐릭터 기반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보안 장비는 우회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규 악성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악성 코드에 감염된 또 다른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난독화된 캐릭터가 보이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언패커로 분석해보면 웹사이트 311-7488-091 호스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 분석가 입장에서 보면 잘못 코딩된 웹 호스트 이름으로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컴퓨터 문자 처리 입장에서 보면 311-7488-091 숫자는 IP 주소로 해석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5.209.23.219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포티가드 웹사이트 분석팀에 의하면 이 IP 주소는 악성 웹사이트로 알려진 kloth.net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IP 주소로 분석을 하면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 실행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코인하이브 URL로 지속적인 접속을 사용자 PC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해커 입장에서는 사용자 PC, 스마트폰의 CPU를 이용해서 가상화폐 채굴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제의 경우는 악성 멀웨어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멀웨어 코드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잘못 접속함으로 인해서 웹사이트 방문 후에 사용자의 PC가 자기도 모르게 CPU가 지속적으로 100%를 육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자 PC 리소스를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해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멀웨어 실행으로 인한 피해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사용자 PC 대상으로 한 도스 공격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유명한 상용 웹사이트도 결코 100% 안전하지 않은 예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블랙베리 모바일 웹사이트에 악의적으로 삽입된 코인하이브 스크립트가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용자 PC의 리소스가 가상화폐 채굴에 악용되는 크립토 재킹 사례 중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본 예제는 상용 웹사이트가 해킹된 후에 악의적인 트래픽 활동이 대량으로 발생한 시점에 포티넷의 포티가드 감시팀이 탐지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이번 케이스는 특이한 것이 코딩 부분을 보시면 사용자 PC의 CPU를 50% 정도만 사용해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도록 사용하는 코드가 삽입되어 있고요. 이러한 인텔리전트한 크립토 재킹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도 일본 사용자에게 굉장히 친숙한 유튜브 웹사이트인데요. 유튜브 웹사이트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가 오른쪽에 동영상 광고용 팝업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 사용자가 관심 있는 동영상 광고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광고용 동영상 안쪽에서 동작한 실제 스크립트는 악성 코드를 사용한 케이스이고요. 일반 사용자가 팝업 광고를 클릭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채굴용 스크립트가 사용자 PC에 다운로드돼서 사용자도 모르게 실행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유튜브 관리팀에서 해당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 한 2시간여 만에 삭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인데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유튜브처럼 전담 대규모 웹사이트 관리팀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경우를 대처할 수 있을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크립토 재킹 피해 사례에서 보셨듯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매일 접속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악용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도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크립토 재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권고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백신 설치, 그 다음에 단순 백신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최신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항상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막아주는 익스큐션 블러커를 이용하는 것도 가장 권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포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인 포티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티넷 보안 장비를 사용하시는 고객분이시라면 해당 포티넷 장비에
포티가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티가드 최신 업데이트 시그네처가 운영 중이신 것도 확인해 보는 것을 꼭 권고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변형되는 크립토 제킹 악성 코드의 특징을 고려하여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글로벌 최신 크립토 제킹 탐지용 IOC Indicator of Compromise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처 방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요약을 하면요. 블록체인이 이제 만들어낼 미래 경제 때문에 분명히 크게 점점 거대화질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블록체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미래 경제 디지털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팩터인 건 사실인데, 블록체인 구성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오픈소스, 그 다음에 보안 위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커버하시거나 뭔가 대안을 고려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는 잘 되는데 블록체인 플랫폼 때문에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미 보고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침해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고, 악성 코드, 그 다음에 각종 악성 웹사이트, 그 다음에 피싱,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변조와 같은 결국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그 다음에 각종 악성 코드들의 신종 변종을 통한 기존 보안 장비의 우회와 같은 트렌드 때문에 기존 보안 장비만 가지고는 100%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또 고민 중에, 또 많은 블록체인 서비스 기획자들의 고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획자분들이 외주를 주시거나 약간 일단 서비스 런치하고 보자라고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포트넷뿐만 아니고 많은 보안 벤더들이 제시하는 이런 가상 테스트 플랫폼들을 이용하셔서 그 기사께서 런치하시려고 하는 블록체인의 플랫폼의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웨비나를 이런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웨비나 내용 중에 보시면 저희 포트넷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가상화 시스템들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넷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애매할 겁니다. 갑자기 포트넷을 내가 안 해보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나?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트넷 코리아에 또 전화를 주시거나 뭐 아시는 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포트넷 코리아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뭐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많은 기술 뭐 좋은 세션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의 보안을 위한 좀 더 좋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따뜻한 봄 날씨에 좋은 곳도 여행 다니시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